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채권 시장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채권 시장은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2년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운영자금, 가게를 책임지고 계시다면 가게 운영자금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예, 먼저 이제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의 위기가 시그널은 있었습니다. 한전채가 금리가 오른다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동영상,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참고가 더 될 것 같고요. 밑에 링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태가 레고랜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김진태 사건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철저하게 붕괴가 됐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김진태가 레고랜드, 즉 중도개발공사의 채권을 보증을 거부한 겁니다. 보증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뭐죠? 빚 안 갚아주겠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죠? 그 이후로 채권 시장 철저하게 붕괴됐습니다. 모든 기업, 채권 시장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거는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내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어떠한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채권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신뢰 또는 신용이 담보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근데 김진태가 어떻게 했죠? 돈 못 갚겠다? 이야기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지방 정부가 보증하는 공사채마저도 돈을 못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신용 등급이 더 낮은 공사채, 회사채 등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채권 투자자들은 모든 채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채권을 의심한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깐깐하게 채권 운영을 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금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가면은 돈 안 빌려줍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김진태가 촉발을 시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사들도 거기다가 더 가세를 하기 시작했죠. 흥국생명이나 DB생명의 콜옵션 미이나 사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흥국생명이요.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거를 발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채권인데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갚겠노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채권 형태는 아니고 증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상 채권입니다. 흥국생명의 경우에는요. 만기가 30년, 굉장히 길죠. 그리고 5억 달러.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5억 달러라는 얘기는 외환채입니다. 외환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5년 전에. 근데 대부분의 신종 자본증권은요. 콜옵션이 존재합니다. 콜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살 권리거든요. 즉 흥국생명이 내가 이 돈을 30년 만기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빨리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 5년 차에 콜옵션을 행사해요. 근데 만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은 돈 빌려주는 사람만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그 벌칙이라는 게 뭘까요?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가상금리가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흥국생명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좋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게 5억 달러, 즉 외채다 보니까 5년 전에는 환율이 한 1,100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1,400원 넘었죠. 결과적으로 환차익으로만 30%의 원금이 상승한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돈 갚기 힘들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 돈을 갚으려면 또 어디선가 돈을 땡겨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땡겨오려고 보니까 현재 시중 금리가 10% 후반대입니다. 굉장히 금리가 높아요. 돌려막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흥국생명이 우리 콜옵션 행사 안 할래. 돈 안 갚을게. 그냥 만기 연장하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율 손실을 갖다가 뒤로 미룬 겁니다. 피했죠. 왜요? 최대 30년까지 미룰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환율 떨어지겠지 하고 미룬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떨까요? 지금 시중금리가 10% 후반인데 가상금리 붙인다고 해도 지금 만기 연장하니까 금리가 6에서 7%대? 어쨌든 유리한 겁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다면은 콜옵션을 미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DB생명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게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니까. 나는 5년 되면 돈 받을 줄 알았는데 얘가 아무리 뭐 약속을 미행한 건 아니지만 뭐 채권 시장의 상식이라는 상도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돼 버리죠. 어떻게 됐냐고요? 자, 보여드리면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 붕괴했죠. 악순환 발생하는 겁니다. 예. 채권 시장의 신뢰가 붕괴했고요. 각자 도생의 지옥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이벤트 호라이즌 돌입했습니다.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뭐냐면요. 천문학 용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블랙홀이죠. 블랙홀은 가운데가 까매요. 왜 까맣냐고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까만 겁니다. 근데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는요. 빛이 들어가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탈출 불가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채권 시장이 이벤트 호라이즌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데스 스파이를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채권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흥국생명의 채권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게 엄 같은 거거든요. 채권이라는 게. 이게 얘가 갚을지 안 갚을지를 모르겠어. 부도날 것 같아. 그러면은 가격이 폭락하죠. 그 얘기는 뭐다? 뭐 어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음 할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거든요. 100만원짜리 어음이 60만원 됐다. 그럼 선이자가 40%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결국에는 선이자를 많이 뗀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이 부도서 잘 납니다. 채권 부도서 잘 나니까 금리를 더 올려요. 그리고 돈을 안 빌려줘요. 이거 뱅글뱅글 돌아요. 또 이번엔 또 부도나. 금리 올라? 채권 발행 안 해? 또 부도나? 이게 지금 죽음에 나선 데스 스파이럴이 형성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쇄 부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자면요. 위태위태 하던 채권 시장을 김진태가 한 방에 붕괴시켰고요. 신용 붕괴가 되면서 금리 상승했고 채권은 잘 발행이 안 되죠. 자금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이 돌고 돌아서 데스 스파이럴 발생했고요. 연쇄부도 발생할 겁니다. 특히 부동산 PF 이미 시작하고 있죠.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 건설사마저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모기업에 빌려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기업이 없는 중견 이하의 건설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붕괴할 겁니다. 제 생각에 자금 여력이 없는 건설사들은 미분양 밀어내기 시도할 거고요. 이 미분양 밀어내기라는 게 결국에는 할인 분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 급속도로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레버리지를 땡겨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땡겨서 투자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영끌 해가지고 집 사는 거였죠.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영끌해서 집 사신 분들은 아마 피눈물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신 게 있다면 가급적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년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현금 확보를 해 두십시오.
만일에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가게 운영자금,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라면 2년치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확보를 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예전에 돈줄이 마른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돈줄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뭄입니다. 다음번 비가 내릴 때까지 식수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년 정도는 돈가뭄이기 때문에 식수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시고 살아날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